민주당은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어제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이후 민주당에선 잇따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에 부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글을 올렸고 오늘 제주에서 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선 특검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반드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며 가세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이라면은 조희대가 벌인 희대의 사건입니다. 국정농단입니다. 국헌문란입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여당의 지도부는요, 다 사실이라면 이런 거를 지금 전제로 해서 주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아시다시피 과거에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당입니다. 사실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거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과 정보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이라면 이렇게 큰 문제를 꺼내서 의혹이라고 제기하지는 말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 주장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시다시피 집권당의 지도부가 모두 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야당으로부터 지금 되치기를 당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저열한 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허위로 판명이 난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이 떠오른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근거 없는 내용을 비틀어 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이런 저열한 방식은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번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이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냐며 결국 나중에는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지만 민주당은 그냥 아니면 말고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야권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 부메랑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수많은 것들 그냥 제보 받았다고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적어도 이 정도의 발언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뭐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또 의식했을까요? 부승찬 의원보다 앞서서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 오늘 뒤늦게 자신이 받았다는 제보에 출처를 또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정권의 고위직,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의 민정 쪽 관계자다. 지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을 받은 서 의원은요. 해당 제보의 출처가 이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자 당시 여권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이 해당 제보가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기 1년 전 이미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추가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직간접적인 증거는 추가로 내놓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민주당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제는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는데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법원 행정처 주장에 대해 그럼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고 맞받아치면서인데요.
특히 이해식 의원은 법원 조직법에선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어제 오늘은 새로운 지금 의혹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윤 전 대통령한테 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탄핵한 다음에는 한덕수 당시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겠죠. 그다음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서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판결을 함으로써 대선 후보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금 민주당은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지난 정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정확한 사실관계를 본인들이 거쳤는지 그래서 사실이 확인이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다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깔고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둘 중 한 곳은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진상이 규명되고 난 뒤에 말이죠. 먼저 이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사적 모임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한덕수, 정상민 전 총장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있는 모임에 갔다? 이거는 정말 부적절 그걸 넘어서 정말 경악할 만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그렇죠. 또 하나는 거기서 언급한 대로 내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만약에 지난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퇴가 아니라요.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내란 피의자까지 될 수 있는 사법부의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몇 달 전에 유튜브가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왜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승찬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소위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 지금 의혹을 던지는 식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가론을 일종의 여론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이 만약에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요. 아마 민주당은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메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의혹 제기해서 사실로 안 됐다고 해서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이 되면 둘 중 하나는 치명타를 받을 거라 그러셨는데요.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치명타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행보를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특징이 뭐냐면 제보자가 있는데 그리고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한 녹취가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 제보자가 그 점심인지 저녁인지 먹었다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직접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이라면의 방점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툭 던져가지고 상당히 선전선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장을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겠다는데 이미 전직 총리도 그다음에 그 정상명 씨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일면식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명을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민주당의 한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정말 삼권 분립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이렇게 대법원장을 흔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법 행정권을 지금 독점하고 대법원장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휘둘르고 있는데 이 민주화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파기환송되기까지에는 그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633 원칙을 지켜지지 않고 늘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는 결과가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근데 두 분 다 너무 확증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어쨌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고서 판단을 받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식의 또 조치를 취해 나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